다이나믹 아일랜드 대신에 컨트롤이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화면 비율인데요. 폴더블 아이폰이 어떻게 나올지 감이 좀 잡히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엄준입니다. 자, 오늘은 테크위크 시간인데요. 폴더블 아이폰부터 새로워진 시리, 그리고 아이폰 18 프로까지 오늘도 알차게 준비했는데요. 그럼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보시죠. 고고! 자, 먼저 가장 많은 분들이 기다렸을 만한 그런 얘기부터 해볼 건데요. 바로 애플 인텔리전스 시리입니다. 애플은 2014년 WWDC에서 처음으로 애플 인텔리전스를 공개했는데요. 이때 시리를 상황에 맞춰서 반응하는 그런 좀 똑똑한 시리로 바꾸겠다, 이렇게 밝혔었죠. 하지만 2025년이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시리에는 그렇게까지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새로운 소식이 나왔어요. 최근에 유출된 iOS 26 사전 빌드 내부 코드에 따르면 애플은 2026년 봄에 iOS 26.4 업데이트와 함께 새로운 시리를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번 시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쓰고 있는 단순한 명령형 음성 비서가 아니라 구글 제미나이와 통합이 되면서 사용자가 보고 있는 화면을 그대로 이해하고 그 맥락을 바탕으로 대화를 이어가는 그런 형태로 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지금 아이폰에 떠있는 화면을 토대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어떤 게 떠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을 요약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 내가 보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시리와 함께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나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미 삼성의 갤럭시나 구글 쪽에서는 비슷한 방식의 AI를 먼저 보여주고 있죠. 애플은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좀 늦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 새로운 시리가 빨리 도입이 돼야지 다음 iOS 버전에서라도 제대로 된 애플식의 AI를 좀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웠던 점은 바로 이 시리 말고도 이 서비스 쪽에서도 변화가 보였다는 점인데요. 여기서 좀 대표적인 게 바로 건강 앱입니다. 애플은 내년에 이 건강 플러스라는 유료 구독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데이터를 보여주는 앱이 아니라 애플워치와 아이폰으로 쌓인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직접 질문해주고 답해주는 그런 구조에 가깝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 수면 상태가 어떤지, 운동 강도를 조절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사용자가 물어보면은 그에 맞게 AI가 분석해서 알려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것과 함께 건강 앱의 인터페이스도 바뀌게 되고요. 기록 방식도 더 간단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건강 앱 자체가 기록용 앱에서 조언을 해주는 도구로 성격이 좀 바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었던 거는 바로 애플 TV 쪽의 변화인데요. 애플 TV 앱에서는 스포츠 전용 구독 요금제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지금 애플이 스포츠 중계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걸 생각해 본다면 일반 구독과 스포츠 중심 구독, 이렇게 나누려는 그런 시도이지 않을까 싶어요. 정리해 보면은 애플은 AI를 단독으로 키우기보다는 구독 서비스와 묶어서 수익 구조를 더 단단하게 만들려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바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폴더블 아이폰인데요. 이번에 드디어 폴더블 아이폰의 렌더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나온 거는 CAD 도면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렌더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번 이미지를 보면은 이 폴더블 아이폰이 어떻게 나올지 감이 좀 잡히실 거예요. 일단 후면에는 듀얼 카메라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카메라 섬을 보면은 이쪽 부분은 아이폰 에어와 좀 비슷하죠. 아이폰 에어에서 렌즈가 하나 추가된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디자인은 현재 17 프로 모델과 유사한 모습이고요. 폴더블 아이폰을 반으로 접었을 때는 가로가 83.8mm, 세로는 120.6mm로 비교적 짧고 넓은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화면 크기는 커버 화면의 경우 5.5인치 정도이고요. 내부 화면은 약 7.76인치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접었을 때는 예전에 나온 아이폰 미니 정도의 사이즈고요. 펼쳤을 때는 아이패드 미니보다 약간 작은 크기, 이렇게 생각하면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화면 비율인데요. 세로가 짧고 가로가 넓은 편이다 보니까 내부 화면을 펼쳤을 때 약간 직사각형에 가까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바로 감이 오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 이 내부 화면의 비율은 현재 아이패드와 굉장히 유사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커버 화면에서는 아이폰처럼 쓸 수가 있고, 펼쳤을 때는 마치 아이패드를 쓰는 그런 느낌이겠죠. 두께 같은 경우는 접었을 때의 두께가 약 9.6mm, 펼쳤을 때는 약 4.8mm 정도로 추정됩니다. 갤럭시 폴드 7보다 약간 더 두껍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렌더링에 나오진 않지만 애플은 화면 주름을
부품을 최소화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이번에 그 방법으로 좀 알려진 게 디스플레이를 완전히 접지 않고 약간의 공유를 남기는 방식으로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접는다는 것보다는 구부린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쉬울 것 같은데, 화면에 공유를 남기게 되면 압력도 분산이 되면서 이 패널 자체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주름도 최소화하면서 디스플레이 수명도 늘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디자인과 화면비, 기존의 다른 폴더블 제품과는 살짝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기대가 아주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마지막은 아이폰 18 프로 얘기입니다. 아마 이 소식이 오늘 나온 내용 중에 가장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내용인데 아이폰 18 프로가 이미 양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보통은 한 2달이나 3달 전? 그쯤에 양산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빨리 양산에 들어간 거는 애플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이렇게 애플이 조기 양산에 들어간 이유는 두 가지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아이폰 18 프로의 외형의 변화가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디자인을 유지하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비교적 수월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이번 아이폰 18 프로 같은 경우는 페이스 아이디 센서가 화면 아래로 들어가면서 다이나믹 아일랜드 대신에 펀치홀이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죠. 이게 아직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확정적인 상황은 아닌데, 어쨌든 양산 시기를 앞당기면 이런 변화에 대해 충분히 테스트할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건 앞으로 나오게 될 아이폰을 위한 중요한 테스트 단계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2027년에 나오는 20주년 아이폰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 준비 단계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이폰 20 프로 같은 경우는 페이스 아이디와 전면 카메라를 모두 화면 아래로 숨기는 그런 형태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아이폰 18 프로가 완전한 풀스크린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종합해보면은 애플은 아이폰 18 프로가 출시가 되자마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다른 때보다 좀 더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새로운 시리부터 새로운 아이폰까지 다양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올해보다는 내년에 굉장히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은 폴더블 아이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고민이 좀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아이폰 18 프로를 사는 게 맞는지, 그 후년에 20주년 아이폰을 사는 게 맞는지, 이게 좀 뭔가 고민거리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18 프로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걸 좀 두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2025년 이제 곧 끝나가는데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년에도 화이팅 합시다. 지금까지 엄준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